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학문 괄약근 무력증입니다. 학문 괄약근이라는 것은 학문을 오므리고 펴는 작용을 한 근육입니다. 주름이 져 있으면서 조절 능력이 있지요. 제가 선도를 할 때, 지산선법을 할 때 학문 조이는 방법을 동시에 한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을 괴겔운동 또는 해겔운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전신의 건강 상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학문의 힘이 없어지면 전신의 건강 상태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이 실신했을 때 또는 극단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학문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 24저루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학문을 조이는 힘 가지고, 학문의 힘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학문 괄약근이 무력해졌어요. 학문의 괄약근이 정상적으로 작용해야 방구가 나올 때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나와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방구가 나와요. 또는 대변이 방구를 낄 때 대변이 안 나와야 되는데 방구를 낄 때 대변이 조금씩 나오거나 또는 물이 찬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액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병입니다. 사실 수술하기도 그렇고 정말로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학문에서 자꾸 냄새가 나는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학문에서 조금 진액이 새는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학문이 괄약근이 무력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을 때 참아야 되고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을 수 없다.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점잖은 자리에 가서 내가 방구를 끼려고 그러지 않는데도 방구가 나와서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문 괄약근이 무력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50m, 100m만 걸으면 대변이 나온대요.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온대요. 그거는 학문 괄약근이 무력해서 그래요. 이럴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서 치료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학문 괄약근이라는 것은 학문을 조이고 펴는, 오그리고 펴는 작용을 하는 근육입니다. 제대로 건강한 사람은 학문을 오므리면 손을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손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학문이 오므리는 힘이 있어야 남자가 발기가 되는 겁니다. 학문에 힘이 없고 방구가 저절로 나오고 학문에서 뭐가 새면 바로 남자의 근본이 약해져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문 괄약근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요. 주름이. 예. 매끈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름이 져 있어요. 항문 괄약근 무력증이라는 것은 항문의 괄약근이 정상적으로 작용해서 방귀가 나와도 대변이 나오지 않고 대변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야 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항문 괄약근의 무력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항문 괄약근 무력증은 첫째가 원기 부족입니다. 원기 부족입니다. 원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거죠. 원기라는 것은 배의 힘이에요. 배의 힘이 없으면 항문의 힘도 없어져. 배의 힘이 좋은 사람은 항문의 힘도 좋아요. 배의 힘이 좋은 사람은 항문의 힘도 좋고 남자로서의 발기도 잘 됩니다. 대개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이 항문의 힘이 없습니다. 혈 부족, 허리 이하는 혈에 해당됩니다. 혈이 부족해서 항문 괄약근 무력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문화세, 밑에가 화력이 좋아야 되는데 화력이 꺼져가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면 항문 괄약근에 힘이 없어져서 무력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소변도 자주 보고 허리도 아프고 방구 끼면 진액이 나오거나 대변이 약간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정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신이 허약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신이 허약하다는 것은 하관이 쪽 빠진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문 괄약근 무력증에 동반되는 증상은 대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씩 대변이 나오는 거예요. 실기, 방구가 시도 때도 없이 사위 앞에서 장모가 방구를 끼지 말아야 되는데 저절로 나온다. 얼굴이 펄개져. 만성 피로, 정력 감퇴. 이렇게 원기가 부족해서 항문에 힘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항문 괄약근 무력증에 동반되는 증상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한방 치료는 보중 이기탕이라는 것으로 원기를 돋궈줘요. 아까 제가 항문이라는 것은 24조를 조절해 준다 이랬어요. 조금 있으면 입춘이 돼요. 이 절기, 24절기 이것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때 쓰는 처방이 보중 이기탕이에요. 말하자면 계절의 변화에 적응을 못 해가는 거예요. 그게 항문의 힘을 하는 거예요. 203 이거는 방구를 끼는데 대변이 조금씩 새는 거예요. 그럴 때 203을 쓰면 좋아져요. 팔미환 밑에 화력이 약해져서 음낭 밑이 축축하고 소변 자주 보고 허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밥맛도 없고 이럴 때 가암팔미환은 얼굴이 자꾸 검해져. 이마가 시커매져. 밤에 소변을 서너 번씩 봐. 이럴 때 가암팔미환 쓰면은 소화도 잘 되고 소변도 좋아지고 항문 괄약근 무력증도 좋아지고 난간전은 간기가 쇠했을 때 이와 같이 항문 괄약근이 무력할 때는 한의학적으로는 그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항문병이잖아요.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녁 식사를 과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100번을 강조해도
과함이 없는 거예요. 항문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를 한다. 아침마다 항문 조이기를 한다. 개결 운동이죠. 항문 조일 때는 손을, 이게 항문 조인 거예요. 항문 안 조인 거예요. 항문 조인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 하면은 돼요. 요거 맞춰서 조이기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조였다 폈다 잘 안 돼요. 술을 과음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해야 돼요. 술을 과음하면 항문 쪽으로 가장 먼저 병이 와요. 과음 후 성생활은 정말 피해야 됩니다. 제일 나쁜 거예요.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운동 등으로 풀어준다. 스트레스가 항문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항문이 조금만 아프거나 불편해도 한방 치료를 받아서 병이 커지는 것을 예방해야 된다. 변비나 설사가 있으면 즉시 해결해 줘서 항문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와 같이 항문 괄약근 무력증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